자, 오늘 들어갈 거는 챕터 14에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으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단어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 또 문장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 또 인터넷에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동영상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길찾기 요렇게를 들어갈 거예요. 자, 인터넷을 좀 열어주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했을 때 즐겨찾기 모음에 우리 네이버 넣어놨었죠. 네이버를 눌러주시면은 네이버 사이트로 바로 쉽게 들어가집니다. 혹시 저번에 네이버 넣어놓지 않으신 분은 다음에 아마 떠있을 텐데 여기다가 그냥 네이버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즐겨찾기 모음에 네이버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이버 사이트가 나타나면 여기 요 검색란에다가 고혈압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커서를 놓으시고 고혈압 이렇게 해서 엔터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고혈압에 대해서 검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일단 네이버에서는 파워링크 검색을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 지식백과, 그 다음에 웹사이트, 그 다음 뷰라고 해서 블로그랑 카페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식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내용 있죠? 그런 거, 그리고 웹사이트, 뉴스, 그리고 뭐 온라인 강좌, 아마 비즈 사이트 이런 순서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궁금한 거를 눌러보시면 되는데 파워링크는 일단 광고고요. 지식백과에 있는 고혈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백과 쪽에 고혈압이라는 요 버튼, 요 글씨 쪽으로 가보시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죠? 이때 클릭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두 번 따닥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뭐 고혈압이란 해서 요약에 대한 내용도 보이고 개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동영상도 보이네요. 만약 이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요 화살표 있는 대로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손가락 표시가 나오죠. 이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의 경우는 2분 9초짜리 동영상인데 여기서 잠깐 없앨게요. 지금 11초, 12초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요 옆에 있는 요 지금 표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정지시킬 때 일시 중지, 그리고 옆에 있는 요 표시는 이제 음량 표시인데요. 음량을 크게 할 때, 작게 할 때,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음소거가 돼서 음량이 사라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 요 화살표 2개 보이죠? 요건 이제 전체 화면이라 해서 동영상을 작게 보지 않고 전체 화면을 크게 펼쳐서 보고 싶을 때 이 전체 화면을 누르면 영상을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원래는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겠죠, 그쵸? 자, 어쨌든 내가 이 영상을 크게 봤던 걸 다시 취소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조그만하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2분 9초짜리 영상인데 제가 설명하면서 35초째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가 있죠. 이 바에서 파란색 바만큼 보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뒤에 거 보려면 이렇게 끌어서 뒤에 부분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위치로 조절을 해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밑에도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스텝 2의 문장을 이용한 정보 검색으로 넘어갈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질문 주세요. 자, 스크롤바를 내려서 밑에 내용까지 쭉 보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식백과 창은 닫을 건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탭들 보이죠? 여기 고혈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X자를 눌러서 닫을게요. 그럼 고혈압 찾았던 게 이제 닫아지고 아까 고혈압이라고 검색했었던 그 검색창 상태가 보이죠? 자, 고혈압에 대해서는 찾아봤으니까 이번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검색창에다 클릭하시고 고혈압에 좋은 음식 적어볼게요. 하고 엔터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혈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번엔 지식백과에 혈관을 지키는 좋은 음식들이라는 이 제목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휠을 굴려서 밑에 있는 내용까지 볼 수가 있죠. 자,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내용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자, 다 보셨다면 마찬가지로 요 위쪽에 탭에 X자를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쭉 찾아보았고, 이번에는 96페이지 스텝 3번 이미지 검색과 저장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란에 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라는 글씨는 클릭해서 지워버릴게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은 글씨를 지울 수가 있고요. 여기다 벚꽃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벚꽃 엔터. 그러면 이렇게 벚꽃에 대해서 검색이 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상단 메뉴에 이미지를 누르면 벚꽃에 대한 여러가지 이미지들만 보시는 게 가능하세요. 이 상단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옵션을 눌러서 여기에서 지금 CCL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를 누르겠다. 이렇게 골라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얘가 이 책에 이걸 넣은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책을 만들 때 일단 저작권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를 찾게끔 한 거고,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영리 목적으로 이 그림을 쓴다라는 게 이제 저작권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진을 보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까지 찾을 필요는 없어서 2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3번 검색된 이미지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이미지 한 개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확대가 돼서 나타나고, 이 그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고 뜰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서 저장을 할 때 일단 본인 이름의 폴더 안에 저장할게요. 그럼 문서에 있는 본인 이름의 폴더에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벚꽃 1 벚꽃 1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사진을 저장을 하셨을 텐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창 닫고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시작을 보시면 문서 폴더가 있었어요. 그쵸? 시작에 이 종이 접힌 모양 문서 폴더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본인 이름 폴더에 아까 저장했으니까 본인 이름 폴더를 따닥 열어보시면 벚꽃 1번 잘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한 이미지를 만약에 바탕화면으로 깔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을 누르면 이게 배경 그림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신사납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는 것도 해볼게요. 일단 바꿔보세요. 자, 이번에 새로 기존의 배경으로 돌릴 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바탕화면에서 누르시면 개인 설정이란 곳이 나올 거예요. 개인 설정 클릭 해서 여기서 아까 그 파란색 바탕 선택하시고 화면을 닫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유튜브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우리가 크롬 창을 열어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크롬 버튼 보이시죠? 지금 하단에 크롬 버튼 요거 오른쪽 마우스 요 크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롬에 열리면서 구글 창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열었는지 볼게요. 크롬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크롬이 안 깔려 있을 때는 그냥 크롬이라고 쳐보시면요, 구글 크롬이란 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은 크롬 다운로드 있죠? 요걸 눌러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크롬은 원래부터 깔려 있는 건 아니에요. 워낙에 많이들 쓰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네, 본인 그 네이버도 좋고 구글도 다음도 좋고 아무 데서나 크롬이라고 치면 바로 크롬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거 크롬을 쳐놓으면 네. 유튜브나 이런 거를 그냥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보통은 크롬 창에서 유튜브는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플로러는 지원이 중단됐고요. 엣지 브라우저나 크롬에서 유튜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이 보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데 그게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모바일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들은 크롬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크롬을 이용을 했고요. 어쨌든 설치는 간단하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 구글의 검색창에다 클릭하시고 여기다 유튜브라고 적어볼까요? 유튜브 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유튜브가 나와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도 되고 아니면 딴 걸 찾아봐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예제에서는 이따가 보니까는 분갈이가 나오길래 저도 화분 분갈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각각 이제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화분 분갈이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저는 화분 분갈이를 주로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화분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개들이 너무 크면 화분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가나 이게 이제 고민되시곤 할 텐데, 내가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이게 쫙 뜨는 거예요. 얘는 1년 전에 올린 거, 얘는 2년 전에 올린 거, 뭐 얘는 6개월 전에 올린 거, 이런 식으로 쭉 뜨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만약에 영상이 있다면, 마음에 들어 보이는 그런 영상이 있다면 클릭해서 누르면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광고가 잠깐 나오고, 그죠? 오늘은 여러분께 초보도 쉽게 하는 식물 분갈이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 식물 키울 때 어떤 분갈이가 그 정말 유튜브에 어렵게 어떤 느껴졌어요.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거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따로 검색할 게 없으신 분은 99페이지에 2번에서는 봄에 듣기 좋은 노래 이렇게 입력해서 찾았네요. 물론 노래를 찾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겠다. 그럼 임영웅의 어떤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를 골라서 들어보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내가 듣고 싶은 걸 클릭해서 들으시면은 그 노래를 들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가능하세요. 다만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실 건데 그거는 학원에 제가 스피커를 다 꽂아 놓진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본인 가지고 다니시는 이어폰이 있다면 그걸 꽂아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일단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영상이 좋아서는 아닌데 일단 제가 잠깐 열었어요. 자, 여기서 이 영상을 재생하는 거 여기 세모 다시 누르면 일시중지가 되고요. 그 옆에 거는 다음 영상을 보는 거예요. 요 영상 다음 거 보는 거.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소리, 음량인데 이게 크면은 소리를 제일 크게 키우는 거고 얘가 작으면 소리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눌러버리면 얘는 음소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이 영상은 7분 26초짜리 영상이고 이 영상 중에 지금 재생한 거는 제가 6초까지 재생을 했나봐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식물 분갈이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건 제가 이 자막을 눌러놔서 그래요. 보통 이 영상에는 자막이 원래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유튜브가 자막을 이렇게 열어서 들을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내가 만약에 소리를 못 듣고 만약에 자막을 보고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막을 켜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자막이 완전히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를 그걸 번역? 그냥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엉뚱한 자막이 나오기도 합니다. 좀 웃긴 자막 있죠? 발음이 잘못 들려졌을 때 다르게 글씨를 쓰잖아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는 설정인데요. 여기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보통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내가 2배속으로 듣겠다. 예, 혹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난 빨리빨리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는 빠르게 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재생 속도를 들을 수도 있고요. 소형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화면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볼 때 글쎄 누를 일이 많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고 그 옆에 영화관 모드랑 전체 화면 있는데 보통은 영화관 모드보단 전체 화면을 누르게 되긴 하더라고요. 전체 화면은 화면에 가득 차게 볼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동영상 고혈압에서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찬 영상을 취소할 때는 뭐 누른다고요? ESC. 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그렇게 뭐 유튜브 영상 보는 데는 전혀 부담 없이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고른 영상은요 2020년 2월 24일날 올라온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지금 21만 1136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갈이를 꽤나 많이 관심 갖고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분은 조이TV라는 분인데 구독자는 한 9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걸 달아놨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응원글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은 내가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질 법한 영상들을 쭉 배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린 영상인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요거를 보고 좀 관심을 가져 할 만한 영상들을 유튜브가 알아서 뽑아서 옆에다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질 법한 영상과 그리고 유튜브에 여기 지금 본 영상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네요. 내가 관심 가질 법한 영상들 그죠? 요거는 이제 좋아요 싫어요인데 영상에 대한 어떤 느낌을 표시하는 거죠.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 공유 저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유튜브 영상 보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네이버를 먼저 좀 펴주시고 여기 지도 눌러볼까요? 지도.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네이버 지도 메인 화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검색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경복궁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볼게요. 경복궁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경복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경복궁 중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경복궁이 궁궐이니까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 경복궁에 대한 평점,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그리고 경복궁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가는 길, 언제 입장을 하는지, 입장료는 3,000원이네요. 뭐 주차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만약 이 근처에서, 이 지도 근처에서, 요 경복궁 지도 근처에서 내가 만약에 음식점이 궁금하다든지 약국이 어디 있을지 궁금할 때는 이렇게 눌러보면 그 지도 근처에 있는 약국들도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은 뭐 휴가를 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어딘가를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지도를 찾아놓고 그 근처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음식점이나 병원 또는 주유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근처에 주유소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최저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정보가 띄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용하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희 이제 경복궁 찾고 있었는데요. 지도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지도는 일반 지도와 위성 지도, 지형 지도가 있습니다. 일반 지도는 지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를 해준 거라면 위성 지도는 이렇게 위성으로 위에서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형 지도는 지형이 이렇게 느껴지게끔 여기는 뭐 산지역이다 뭐 이런 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게 지형 지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거리뷰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 거리뷰는 이 지도를 이제 네이버에서 돌아다니면서 찍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면 거리뷰를 눌러놓고 이 파란색 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 길에서 찍은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보이죠? 이걸 눌러서 이렇게 옮겨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이 안쪽으로 가보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북촌로 길이네요. 그리고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볼 수도 있고요. 만약 여기에서 휠을 굴려보면 확대, 반대로 굴리면 축소를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위치를 안 와봤지만 초행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초행길은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을지 내가 길을 잘 찾아갈지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로드뷰를 좀 보시면은 이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초행길에 좀 걱정을 덜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무조건 제가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돌아다니면서 찍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찍었을 때 이 길이 지금 현재의 길이 아니고요. 시간은 조금 지났어요. 2021년 7월 달에 돌아다닌 길이에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2020년, 20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0년 이런 식으로 옛날 환경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엔 아마 10년 전엔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언젠가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제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고향집을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로드뷰를 보니까 자전거 타고 아버지가 가는 모습이 찍혔다라든지 그런 식의 뭐 어차피 얼굴은 모자이크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로드뷰 안에서도 추억들이 참 담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얼굴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모자이크 안 했다고 이걸로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얼굴 부분은 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거의 1년마다 이렇게 찍으니까는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10년 전에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조금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는 추세구나 이런 걸 보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가보면 더 좋지만 자, 일단 거리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거리뷰 제가 끌게요. 자, 이번엔 지적 편집도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지번 경계가 이렇게 보이고요. 개발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다. 이쪽은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다. 요런 게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용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녹지지역이구나. 여기는 무슨 지역이구나. 요런 것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주기도 하고요.
조금 제가 좀 화면을 반대로 휠을 굴려보면은 이렇게 점점 화면이 커 보이죠? 이렇게 보면 도로, 철도로, 국토계획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구나가 보이기도 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 도시, 그쵸? 예, 그렇죠. 개발은 어떤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렇게 보이니까, 물론 제가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보실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정철도가 여기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춘선은 어느 쪽으로 갈 예정이다 라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 근처를 지나가는 이 근처에 이제 있는 주택을 사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테마. 이번엔 그 옆에, 편집도 옆에. 테마. 밑에. 자, 즐겨찾기 교통상황 CCTV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근처가 지금 막힐지 안 막힐지가 궁금해요. 그럼 테마에서 CCTV를 보면은 이렇게 도로 상황을 보는 CCTV가 나와요. 예를 들어 월곡역 근처를 제가 찍어보니까 여기 아주 무난하네요. 예를 들어 여기 풍림 공릉 아파트 쪽에 있는 동부간선도를 찍어보니까 여기도 원활하네요. 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CCTV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근처를 갈 때 이제 차가 원활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가볍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그죠? 자, 그리고 테마 부분에서는 등산로 또는 날씨까지도 알 수 있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등산로 같은 거 출발점이나 이런 것들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날씨는 이렇게 시간. 이거 CCTV요? 네. 현재 라이브. 여긴 좀 막히네요. 그죠? 자, 테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반경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공릉역을 제가 역 근처를 그냥 아무거나 찍었어요. 요 공릉역으로 해볼게요. 내가 보통 역세권이라면 반경 500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 반경으로 해서 공릉역에서부터 찍어서 이렇게 500m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선생님 공릉이나 노원 난리잖아요. 선생님네들 노원에 사시니까. 난리라고요? 응. 근데 그것도 보통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 또는 지하철역에서 몇백 미터 안에 들어가면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반경을 잴 때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화랑대역에서 반경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그걸 왜 그러냐면 반경을 찍고 내가 어느 역 위치를 찍어요. 만약 태릉입구면 태릉입구를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점이 생기죠. 여기서 이렇게 늘려서 마우스를 끌고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내가 만약 500m 위치쯤이다 라고 하면은 이쪽까지 이렇게 찍겠다 라고 하면은 클릭하고 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거나 ESC를 누르면 이렇게 반경이 몇 미터 안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면적. 자, 면적은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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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오른쪽 누르면 총 면적이 재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의 면적을 따지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총 면적을 재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논이 있는데 논이 몇 평방미터다. 요게 이제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럼 이걸 칙칙칙칙 찍어서 대략적으로 몇 평방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확하게 측정값은 아니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는 차이는 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리. 만약에 우리가 역에서 몇 미터 거리다 또는 역에서 몇 분 거리다 라고 얘기할 때는 거리를 재시면 돼요. 예를 들어 태릉입구서부터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길이를 재고 있어요. 어딘가에 어떤 지명이 있다면 그 위치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물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두산 힐스빌 아파트 여기를 찍어 보니까 도보로 9분 거리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내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죠? 도보로 9분 거리. 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체크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어렵진 않죠? 검색하는 요거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고요. 휠을 굴려도 축소 확대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질문을 좀 받을게요. 자, 길찾기를 누르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어서 길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책에서는 서울역에서부터 경복궁까지를 체크를 했긴 했는데 우리가 좀 익숙한 데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지는 한일컴퓨터학원을 쳐볼게요. 한일컴퓨터학원. 상호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주소를 적어도 돼요. 그럼 도착지는 어디로 해볼까? 우리 집으로 해볼까요? 본인 집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가까운 지역, 지명 이런 걸 적어봐도 되죠? 저는 일단 롯데월드 타워를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도착지에 롯데월드 타워 이렇게 적으면 롯데월드 타워가 나올 테고 이걸 도착지로 해서 길찾기를 누르게 되면 한일컴퓨터학원에서 롯데월드 타워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찾아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으로는 26분 걸리는 게 최적 경로래요. 320번 버스를 타고 중곡동 종점에서 승차해서 10개 정류장을 이동하네요. 그래서 잠실역에서 하차해서 롯데월드 타워로 간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도보로는 5분 정도 걷는 거리라고 하네요. 자, 그 외에는 31분, 32분, 35분, 36분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스로만 가는 거리 또는 지하철로만 가는 거리 또는 지하철과 버스를 섞어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검색이 된 거고 제일 위에 나온 건 추천이 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동차로 갈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를 누르니까 자동차로는 24분 간대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정체 구간과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CCTV를 보니까 좀 많이 막히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이제 다리 부분은 아마 공사 구간이 있나 봐요. 자, 그럼 도보로 갈 때는 1시간 41분. 웬만하면 이렇게 걷지 않아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운동을 위해서는 걸어야 되긴 한데. 자, 자전거는 33분 정도 걸린대요. 자, 이렇게 길찾기로 내가 원하는 어딘가를 내가 찾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회해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이따가는 버스랑 지하철 한꺼번에 얘기할 거예요. 버스. 자, 여기는 버스 번호를 적어볼 건데 본인이 제일 잘 타는 버스 하나 있으면 그거 번호 적어볼래요? 저는 2012로 해볼게요. 2012번 버스가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버스로 항상 내가 타는 구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버스인지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직접 버스 번호를 적어보시면 그 버스의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 그리고 배차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버스가 표시가 돼서 보입니다. 그러면 3972번 버스는 중곡동 입구 쪽에 도착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버스에서는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한번 정류장을 이제 눌러서 여기 학원 앞에 정류장이 중곡동 종점이에요. 한번 쳐볼게요. 중곡동 종점. 버스 정류장 이름을 적어보면은 중곡동 종점이 아마 2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반대편, 하나는 저희 학원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성시장 앞방면으로 만약 중곡동 종점 버스를 여기 늘려보면 여기가 저희 학원 앞이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 버스 정류장에 320번 버스는 8분 있다 도착하고요. 2012도 8분 있다가 227은 4분 있다가 도착을 한대요. 그래서 버스가 몇 분 있다가 도착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8분 있다 도착하면 지금 바로 내려갈 필요 없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고 한 3분 있다 도착한다면 뛰어 내려가야죠. 그쵸?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하철로 갈게요. 자,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노선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하철 노선도를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이동해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출발할 출발역을 찍고 도착역을 클릭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 클릭하시기가 불편하신 경우는 출발지랑 도착지 직접 입력도 하실 수 있는데요. 출발지에다 제가 A라고 적으면 아자로 시작하는 역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딱 고르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몇 분 걸리고 어디 역을 환승해서 가고 빠른 하차는 어디서 하차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어딘가를 가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지하철까지 말씀드렸고요. 요 기차라는 게 생겨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발 기차역과 도착역을 찍는 거예요. 만약 서울역에서 제가 만약 대구에 동대구역까지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가는 날은 18일 날 갈 거고 적용해서 보면은 시간표를 이렇게 조회해서 언제 여기 지금 가는데 지금 추석 연휴 근처다 보니까 다 매진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하철이 아니다. 죄송해요. 기차의 어떤 출발이 언제 있는지 시간표를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예매까지 들어가면 네이버에서도 그 기차 예매는 가능하세요. 자, 일단 여기 버스, 지하철, 기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한 번씩 연습해 보신 후에 이따가는 한번 어플로 지도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 핸드폰에서 어플을 설치해 볼 건데요. 플레이스토어라는 어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플레이스토어. 요게 이제 우리가 어플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하시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카카오 맵이라고 적어보세요. 카카오 맵 요거예요. 이거 설치해주세요. 저는 업데이트 한번 할게요. 설치가 다 되시거든 로그인을 일단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 번만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되면 여기 열기 버튼이 활성화 될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지도로 나오는 거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카카오맵 다시 지도. 뜨는데? 네, 맞아요. 카카오맵이 원래 지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도를 찾아서 어딘가를 이제 가실 때 네.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지도 검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플을 설치해서 그 어플 안에서 지도 검색을 해볼 거거든요. 저도 보면은 길을 잘 찾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카카오맵을 꽤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 합니다. 설치 좀 먼저 해주세요. 괜찮아야겠네. 자, 여기 있는 이 위쪽에 지도 검색에다가 약국이라고 적어볼까요? 약국. 이렇게 쳐보면 지도 중심과 정확도 순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301m, 387m, 273m의 약국들이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중에서 약국을 하나 터치를 해보면 그 약국이 어디 있는지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나 거기까지 갈 거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지도 검색이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거기까지 버스로 가는 길 또는 걸어가는 길, 자전거로 가는 길 등을 바로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어딘가를 왔는데 그 근처에서 짜장면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검색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내가 있는 위치 근처에 어느 업체 이런 걸 찾고자 할 때 그 업체를 이렇게 쳐보시면은 업체를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딘가를 가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여기 길 찾기를 누르시면은 현 위치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예요. 근데 완전히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는 지금 150에 108번지이긴 한데
근처를 잡아주긴 하죠. GPS로 잡으니까. 어쨌든 근처니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도착지 입력이라는 부분에 내가 갈 위치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롯데월드타워를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적어볼게요. 롯데월드타워.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여기서 해당되는 롯데월드타워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차로 가는 거,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는 버스로 가는 거, 버스나 지하철로 가는 거, 걸어가는 거, 자전거로 가는 게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버스로 가면 지금 30분 걸린대요. 자, 눌러보니까 이 버스는 중국동 종점 정류장까지 일단 1분 정도 걸어서 중국동 종점 정류장에 승차를 하는데 320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게 1분 5초 있다가 온대요. 그럼 요거 타고 가서 쭉 가서 이제 잠실역에서 하차해서 롯데월드타워까지 걸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나오죠. 근데 롯데월드타워까지 걷기라고 해서 7분을 걸으라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터치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롯데월드타워에서 어떻게 가는지 여기 점점점으로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막상 이 근처까지 이제 왔을 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나의 현재 위치 보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지금 저는 당연히 출발을 안 했으니까 제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저희 롯데월드타워까지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다면 빨간색 점이 요 파란색 땡땡땡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딴 데로 가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길을 잘못 든 거니까 이 파란색 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가시면은 길 찾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해보실 때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아까 전에 보셨듯이 즐겨찾기에서 집을 등록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집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등록이 가능한데, 아까 밑에 보면은 집을 등록해 주세요 라고 나왔었죠. 저는 지금 집을 등록해 주세요 라고 안 나와서 일단 길찾기를 제가 잠깐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집 회사 편집 있어요. 만약 집을 선택을 해서 제가 집을 주소를 검색을 해서 등록해 놓으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내 집까지 가는 길이 찾아져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 근처가 노원우체국이 있거든요. 물론 제 집으로 아예 치긴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데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제 길 찾기를 할 때 집으로 가는 길을 찾겠다 하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내가 세팅해 놓은 주소로 딱 적혀요. 그러면서 집까지 가는 길을 얘가 알아서 찾아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있든 상관없이 얘가 내 집으로 가는 길을 바로 검색을 해서 보여준다라는 점에선 집을 등록해 놓으면 좀 편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용도로도 쓰고 있어요. 카카오맵을 제가 쓰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집이 역 근처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은행 사거리 근처 쪽인데 하계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계역 근처에 갔을 때 어느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몇 분 있다가 도착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추울 때 있잖아요. 지금 뭐 선선하고 이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비가 오거나 춥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사실 열차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게 편하겠죠. 그쵸? 그러면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공릉 쪽에나 어쨌든 하계 근처쯤에서 하계역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하계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근처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제가 주로 타는 버스는 요
이쪽에 있는 CU 앞에 버스 정류장 또는 세이브존 앞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타는 버스를 타요. 그럼 이렇게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타는 버스가 곧 도착하는구나. 그럼 얘는 못 타겠네. 몇 분 있다가 도착하네. 그럼 요쪽으로 가면 내가 빠르게 차 타고 갈 수 있겠구나. 요거를 파악해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지하철에서 결정을 해요. 그럼 나는 그만큼 기다릴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버스 잘못 놓치면 20분 기다려야 돼. 20분 기다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계역에서 이제 내리기 전에 먼저 타진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 버스장이 될까 저쪽 버스장이 될까 어떤 버스가 좀 빨리 오고 있나. 그러면 이제 타진이 됐으면은 그 버스 정류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가 되겠죠. 그쵸? 그 버스를 타고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맵은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배우시고 나서도 이제 내가 어딘가를 찾아가야 될 때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선생님, 네,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실래요? 그럴게요.